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한 데다 소매 판매 증가와 신규 실업자 감소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0.37% 오른 8,770으로 마감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재차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3월 말 예측했던 마이너스 1.75%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WHO가 신종플루의 경보를 5단계에서 6단계, 즉 대유행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거리 찬 사무총장은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가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가도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인 배럴당 평균 72달러 정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3% 올라 8,770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역시 0.6% 상승해 944,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도 투심에 물론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최고치 경신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지표가 좋았다고요? 네, 우선 혼조세를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 어떤 뚜렷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은 다소 좀 부족했었지만은 그동안 시장의 어떤 견조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과 또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순환적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어떤 상승을 보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면에 있어서 계속 경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우선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경기 지표인 이 소비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미국 경제에서의 주요한 단점으로 현재 작용해 있었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양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요인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양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소비가 개선된다라면은 실제 소비가 나아지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판매되는 상품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가격적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 소매 판매 금액이 오르게 나타난 다소 좀 착시 효과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에서의 받아들일 의미는 반반이다라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고용 동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지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60만 건 수준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적인 후행 지표의 회복에 대해서 다소 좀 반색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상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국제유가는 다시금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는 어떤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의 순환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특단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캐피탈원, 선트러스트, 그리고 KBW 등과 같은 지방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 및 목표가 상향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다소 좀 눈여겨볼 것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전체 투자 의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측면보다는 지방은행 등과 같은 이런 투자은행들의 경우는 시중 상업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부실 여신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만큼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삭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투자 의견이 상향되고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투자 의견이 상향되었다는 점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의 촉매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지표, 특별히 OECD 경기 선행지수 등을 보면은 경기를 참 낙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간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행 지표로 할 수 있는 고용 지표도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고 내용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도
뭐 소비 지표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에 지표만 놓고 어떤 경기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네, 우선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기존 2007년 이전에 이번 금융위기가 있기 전의 추세나 수준으로까지 복귀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빠르게 그리고 깊게 경기가 침체되었었던 만큼 이에 따른 반발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갖게끔 만드는 다양한 내용 중에는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빠른 재고 조정과 또 가동률 회복 등에 대해서 우선 세계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갖는 관심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발 경기 침체가 신흥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해왔었지만 이제는 신흥시장도 선진시장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소비 수준과 규모 등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충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연말 글로벌 정부들은 이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시장에 내놓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점진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막대한 시중 유동성, 이런 유동성을 밑바탕으로 한 어떤 투자의 규모가 늘어나주고 있다는 점도 분명 시장에는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어떤 그 기존 추세로의 복귀를 위한 어떤 강한 반발력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 경기를 판단하기 위한 OECD 경제 선행지수의 어떤 로그 차트를 통해서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준비된 자료화면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차트는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로그 차트로서 원지수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꾸준히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를 살펴보시면 기존의 추세선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이탈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 수준에 복귀하기 위한 현재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소매 판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기 단위로 따졌을 때는 3개월 연속 미국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관련된 차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있었던 국면마다 지난 70년대 오일 쇼크 시기라든지 80년대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90년대 재정 적자가 막대하게 늘어났었던 시기별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 소비 상황을 살펴보면은 미국 소비가 줄어들었었던 것이 많아야 1분기 아니면 2분기 정도만 소비가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3분기 연속 현재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소비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어야 실제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및 선진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은 빠른 침체에 대한 반발력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리바운드 국면의 의미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추세적인 회복 단계에 진입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소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낙관하는 견해 중에는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보면 또 낙관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요. 과연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부활이 세계 경제에 어떤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현재 한국의 대외 수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대미향 수출의 규모가 약 10%대로 상당히 낮아진 반면 중국향 수출의 규모가 전체 수출의 20%를 이미 넘어설 만큼 중국의 지배력이 상당히 커진 것만은 분명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경제도 내수 시장만을 가지고 살아남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중국의 어떤 선진국향 월별 수출 규모를 살펴보시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 내에서의 지난 3월 이후에 수출 감소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발표된 중국의 5월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감소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미 시사되었던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 하향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내수 부양책을 현재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소비와 미국의 소비 수준을 비례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의 중국의 소비는 약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이 많이 성장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수 시장이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내수 시장을 믿고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회복을 논하기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내수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현재 단기 한 1년을 앞둔 상태에서의 어떤 시장 경제의 변화 상황에서는 너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시장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좀 예의주시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소비는 미국의 소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출면까지 같이 고려해야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어떤 회복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예정된 시장 일정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만한 변수 있으면 점검해보죠. 네, 최근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이는 에너지 및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통화 정책이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우려 등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음 주에 주목할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국가별 물가지수 등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 초반에는 한국의 5월 수입 물가와 그리고 미국의 6월 주택가격지수 등이 발표가 되고요.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16일과 17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및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의 눈빛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 다음 주 발표되는 일본의 1사분기 GDP, 실질 GDP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 예정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부분도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관심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이 바로 쿼드러플 위칭데이 바로 다음 날인데요. 어제 우려했던 어떤 내 마녀의 심술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잘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를 잘 보여주듯이 우리 코스피도 1,400선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철저한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된 웹도덕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을 계속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향성을 갖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어떤 일정 추세는 현재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가운데 주중에 발생되는 어떤 변동성만이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체적인 반응은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를 반영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의지를 계속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어떤 상승시 추격 매수는 당분간은 좀 지양해 둘 필요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2천 계약이 넘는 신규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다는 점에서는 현재 당분간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1,400을 전후한 작은 바운드리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개연성 자체가 높은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큰 하락을 또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당히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좀 하락 변동성에만 대응하는 전략으로 살펴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네, 지수 1,400선을 중심으로 아주 좁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중순 정도 접어들어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2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역시나 넉 달째 2% 동결이었어요. 근데 사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이성태 한은 총재 발언이었죠. 상당히 경기를 좀 낙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채권 시장도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서 이성태 총재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이성태 총재 상당히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잘 쓰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단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2월부터 5월까지 상황을 보니까 경기가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일보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거는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지금 지수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까지 올라갔고요. 제조업 생산하고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상당히 껑충껑충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총재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계속 개선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자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꼽혔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아직 여전히 좋지 않다.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부진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원유가가 굉장히 불안하죠. 원자재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총재 같은 발언으로 앞서 살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 시장은 거의 뭐 이성태 쇼크에 빠졌던 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표물이 뭐 15bp 이상씩 그렇게 올랐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전환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장 상당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3년물 같은 경우에 4.22%, 0.17%포인트 올라서요. 4.22%를 보였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0.19 껑충 뛰어 오르면서 4.97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기준금리 동결된 소식에는 상당히 무덤덤하다가요. 이 총재의 발언에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한은의 경기 판단이 좀 달라졌다, 진일보됐다 이렇게 시장이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이 밖에도 또 다양한 워딩을 내놔서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단 유동성 우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묶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면밀히 관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함께 공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아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곧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쳤던 어제인데 말입니다. 화물현대도 결국은 총파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뭐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어제 화물연대 서울 경기 지부가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파업 출정식을 연 곳이 서울뿐만 아니라요. 다른 지부들도 하나둘 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운송 거부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화물 운송 상황은 정상적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특히 이번 주말 13일 토요일에 지금 서울 광장 집회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게 물리적 충돌까지 번지거나 노동계를 자극할 경우에 하투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지난해 파업과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노조원들도 지금 계속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더 강도가 세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비노조원들의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측의 어떤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측의 어떤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경제 5단체장들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라는 내용의 골자였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제 5단체장이 성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촛불 전국 이후 1년 만입니다. 지금 지난해와 달리 또 회장단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5단체라고 하면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이렇게 5곳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학자들하고 시민단체들에 이어서 이제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지금 극심한 전국 불안 그리고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를 조속히 개원을 하고 노동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은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제는 본 궤도에 완전히 올라선 모습인데요. C등급, D등급 이제 기업들이 갈리게 됐습니다. 11개 기업이 퇴출당하고 22개 기업은 워크아웃하기로 결정이 났다고요. 예, 예정대로 6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총 33개의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22곳은 C등급을 받아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이 됐고요. 11곳은 D등급을 받아서 퇴출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퇴출 대상이 되면 일단 자금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워크아웃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깎아주는 그런 금융권의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뭐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일 텐데요.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명단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 33곳인 것은 알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포함이 안 된 것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지정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정부가 제대로 은행권이 지정을 했는지를 점검을 한 차례 할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은행도 문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국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7월 개각설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요. 다음 달 중순 한 5개 정도 부처 장관이 갈릴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일각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처를 구체적으로 장관이 교체할 예정인지요? 일단은 빈자리로 돼 있는 검찰총장 직하고요. 그다음에 예. 국세청장 자리가 지금 가장 먼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조문 정국이 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이니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돌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MB 정부 들어서요. 지금 개각 지금까지 2번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하고 올 1월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교체를 하면 1년 6개월 동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1월부터 공석 중인 국세청장 자리 그리고 임채진 총장 사퇴로 인해서 빈 검찰총장 자리는 이번 달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한 2명에서 4명 정도 1년 6개월 동안 장수 장관으로 있었던 자들도 좀 교체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요. 지금 청와대 안에 수석 중에서도 적게는 한 2-3명 정도 많게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교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사정이 불안한 가운데 지금 개성공단 문제도 또 하나의 이슈거리로 남겨져 있죠. 어제 이제 드디어 북한과 우리 측 사람들이 만나서 남북 당국 간의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열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바대로 북측의 요구는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무리한 폭을 요구를 했습니다. 4배 가까운 인상폭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 평균 한 $7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9만 원 정도인데요. 물론 중국과 베트남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번 인상폭을 보면 좀 턱없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라고 하면 4배에 달하는 예. 인상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매년 앞으로 10에서 20%씩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는 인상폭이 연간 5%인데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료도 지금 $1,600만 이미 낸 상태인데 $5억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상당히 남측 관계자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무리한 내용들인데 억류 중인 지금 현대 아산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요. 정부가 19일 날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니까 그 추이를 한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발 리스크가 기관의 매도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만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 소식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3% 올라 8,770에 장이 종료가 됐고요. S&P 500 역시 0.6% 상승해 944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개선돼서 나왔고요. 또 여기에 더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것 역시 투심을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편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국제유가 역시 72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역시나 수요 회복 기대감 그리고 달러화 약세 반전이 역시 국제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비니 교수는 국제유가가 내년에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내놓아서 우리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